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5월 26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최근에 카톡 프로필에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올려놨거든요. 그 무소유를 올려놨는데 제 프로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무소유라는 게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오늘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내려갈 때의 전복은 따도 올라갈 때의 전복은 따지 않는다. 주 해녀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다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욕심을 내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스키를 탈 때였던가 조금만 한 번만 더 타야지 하다가 그러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욕심을 냈던 부분에 있어서 원래 생각했던 계획을 너무 욕심내면서 계획을 잡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다 보면 뭔가 잘 됐을 때 너무 욕심을 내게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요 말을 제가 카톡 프로필에다가 올려놓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이 거품 있잖아요. 저희는 뭐 저 같은 경우에 시장이 폭락했을 때 잘 사는 이유가 그 내재 가치를 영어로는 intrinsic value라고 하거든요. 그걸 뭐 번역을 한 게 내재 가치인데, 그 가치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 뭐 확실하게 먹으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샀다면 그 내재 가치를 뚫고 올라오거든요. 주식이 항상 보면 내재 가치보다 밑으로 갔다가 내재 가치보다 위로 갔다가 막 이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라는 게 얼마나 뭐 왔다 갔다, 그 기업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통 기업은 임직원들이 알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가 이란 전쟁이 터졌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유가 급등에 따라서 그 기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는데 그 기업의 가치가 최소한 미래 10년치의 이익을 땡겨와서 거기에다가 금리로 나눠서 기업의 가치가 구해지다 보니까 그 10년,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 이란 전쟁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칠까. 그래서 보통 일회성 손실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회성 손실로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확 빠질 때, 뭐 자동차 리콜 사태라든지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노트 7이었었죠. 그 갤럭시 노트 7으로 인해 가지고 폐기 처분하면서 몇 조의 엄청난 손실이 났다. 이랬을 때 보면 주가가 확 빠지거든요. 근데 미래 10년의 전체 이익에서 이 손실 나는 게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100조 버는데 5조 정도 이번에 날라갔다. 그러면 5% 빠지는 게 맞다 했잖아요. 근데 그 해 한 20조 뭐 예상을 했다가 10년에 100조면 잠깐만요. 한 해 10조라고 봤을 때 10조 버는데 5조 터졌다. 그러면 주가가 50% 빠져야 된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또 내재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빠지고,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용감하게 사고, 하지만 내재 가치보다 더 올라갔을 때 이 거품을 다 먹고 딱 꼭지에서 딱 팔고 나오는 23년도 7월 달에 2차 전지처럼 그 꼭지까지 다 먹고 딱 팔고 나온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신의 영역인데 이 거품까지도 내가 다 먹으려고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 이 거품 영역에서는 저는 잘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꼭지에서 잘 안 물립니다. 그런 원칙을 갖기 위해서는 이 무소유,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이 법정스님의 말씀을 항상 좀 되새기면서 그렇게 이 포모 지금이라도 내가 저기 들어가서 딱 들어가서 130만 원에 들어가서 150만 원에 딱 팔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재 가치 대비해서 훨씬 비싼 영역에서는 트레이딩을 잘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트레이딩을 하면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트레이딩 신공을 발휘해서 또 벌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요, 그 좋은 주식이 거품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섹터가 좋아지면 그 밸류 체인의 밑단에 막 내려가다 보면 조그만 기업까지도 저것도 내가 사면 먹을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토끼를 사냥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자칼 먹으라고 줘야 되는 거지. 사자가 물소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얼룩말도 잡아먹고 근데 토끼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탐욕인데 사자는 물소를 잡아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절대 앞에 다니는 또 다른 뭐 얼룩말이 있다 해도 사냥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 많이 먹었는데도 또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탐욕적인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모든 국민이 좋아하시는 법정스님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 지난주 도파민 증시 뒤에 숨겨진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올라갔던 지난주 금요일 웜의 신방에 올라온 댓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식으로 좋은 수익이 나서 경제적 이유로 꿈을 도전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부하고 왔습니다. 돈 없어서 주식 못 배웠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인턴십 가격을 책정하셨다던 말씀이 생각나서 고민 없이 바로 기부했네요. 와, 혹시 기부하신 곳을 여쭈어도 될까요? 저도 주식 이익금의 일부로 기부를 생각 중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도와줬습니다. 다이렉트로 우리가 저도 이 다이렉트로 도와드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저의 취미는 웜의 신박, 특히 웜의 소통을 요즘은 하루 2번 듣기입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캐치한 웜의 신박의 핵심 문장은 인생의 목적이 뭐야? 입니다. 인생의 목적. 마음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그 질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잖아요. 저는 우리 삶의 목적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단계가 언제든지 이제 그렇게 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돈 없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아까 법정스님의 무소유에서 불필요한 근데 필요한 만큼의 재산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그 인생 고달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테크로 어느 정도 나의 의식주는 해결해 놓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번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달란트의 의미, 그 다음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케이스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 삶의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적인 건 실수가 적은데 저를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저 스스로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고객 대상 투자 설명회 그 축구하러 가기 전에도 계속 이제 자료 만든다고 회사에서 자료 만들다가 시간이 다 안 돼서 축구하고 와서 오늘 밤새지 뭐 하면서 그러고 딱 자료가 다 완성이 됐는데 아침 6시 반인데 보니까 여의도가 훤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최 부사장이랑 서영 대리랑 아침에 일찍 오는 유리 프로랑 이렇게 여의도 깜깜한 여의도에서 아침 해가 뜨는 이 여의도를
항상 만끽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생에 이제 밸런스 있잖아요. 밸런스. 예, 밸런스를 좀 맞추셔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코카콜라 옛날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네. 마지막 문구는 되게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present라는 거죠. 오늘이라는 선물, 지금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가 잘 누려야 되는데 거기 첫 문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Life is 인생이란 뭔가. 거기서 juggling 5 balls라고 하면서 5개의 공을 우리가 저글링 있잖아요. 저글링 하는 건데 그 중에는 이제 패밀리도 있고 워크도 있고 헬스도 있고 스피릿 뭐 등등이 있는데 워크라는 그 공은 이게 러버볼이라는 거죠. 고무공이라서 떨어지면 다시 리바운스 하는데 근데 다른 공들은 잘못하면 이게 irrevocable이라고 해가지고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복구가.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워라벨 뭐 이런 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 너무 일에 하면서 나의 워라벨을 포기하지도 마시고요. 네,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말 연휴를 맞아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듣는데요. 다음 주에 KB정거 목표 전환형 랩 가입하러 제 딸이 간답니다. 3번째 가입이라서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네. 다음 주죠. 이번 주네. 이번 주 내일부터인가 아마 KB 랩도 모집 시작되는 것 같은데 목표 전환요. 근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내일 그 레버리지 전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지난번 코스닥 150 뭐 ETF 이런 것도 단기적으로는 결국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레버리지 론칭되고 나서 한 3주? 창신 메모리 상장할 때까지 한 3주 동안 별 재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월 달에 재미없을 때, 장 확 빠졌을 때 딱 들어가가지고 이 7%, 8% 목표 전환 다 시켰잖아요. 6%, 7%, 8%, 10%짜리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그 랩 자금을 딱 모집해가지고 그 기회를 잘 노리면 또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반도체가 만약에 쉬게 되면 막 이 강남 상구 마용성을 규제하니까 저기 노원 상계 뭐 이쪽도 다 쫙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 풍선 효과가 주식 시장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최근에 뭐 삼성전기 같은 거 뭐 폭등하잖아요, 그죠? 제2의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 많이 나올 겁니다. 올해 하반기랑 내년에. 볼 때마다 신선하고 신뢰가 갑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방송에서 자주 봤다 하셨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장애. 채슬리 가족분들 덕분에 한 주 마음 편히 내일에 몰두하며 보내겠습니다. 드디어 일임 계약하고 오늘 저의 투자 일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처음에는 3% 연합, 환경글로벌 등 여러 가지 보고 미천한 지식으로 24년부터 5천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25년 3월에 2억으로 투자금을 늘려 주식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25년에는 결산해보니 3천을 벌었고 26년에는 일임 전까지 정리해보니 26년에만 100% 넘는 수익이 나서 국내 주식 모두 정리해서 일임하고 해외 주식만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내가 아니라 시장이 벌어준다는 전문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이 337일째인 오늘 일임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일부는 가족을 위해 쓰고 나머지는 수비적인 투자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미약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투자의 여정에 참여해서 많이 기쁘네요. 아직은 초보지만 더욱 갈고 닦아 고수가 되는 날까지 정진하겠습니다. 처음 댓글이
부끄럽네요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채밀턴 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돈은 시장이 벌어준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제 주식이 뭔 것 좀 알 것 같아. 그리고 올해 이렇게 100% 수익 내고 하시다 보면 내가 약간 주식 천재가 된 기분. 이제 주식 어떻게 하는가 알 것 같아. 이때가 항상 조심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채슬리의 귀를 내어주고 있는 김포에 사는 7살 쌍둥이 아빠입니다. 저희 취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저의 힐링 취미이자 공간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매주 식물이 자라는 게 어찌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텃밭에서 이어폰 귀에 꽂고 워메싱박 듣는 겁니다. 무념무상으로 텃밭도 가꾸고 대표님의 상담과 신문에 듣다 보면 일주일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채밀턴들에게 힐링의 시간이니 멈추지만 말아주세요 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때부터 애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놀아야, 그래야 그 아이가 사회성이 있는 아이로 자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산에 가든지 아니면 텃밭을 가꾸든지 이 자연하고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대자연,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 텃밭을 가꾸는 걸 함께 한다는 게 저는 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장이 좋아서 수익 났던 부분은 제 실력이 아니었고 좋은 말씀 듣고 책을 읽어도 변동성에 마음 졸이는 제 자신을 이제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랩을 선택했습니다. 5천 하나는 5년, 5천 하나는 10년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텅 빈 마음을 희망과 함께 성장한다는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정말 힘드실 듯 합니다. 저는 애매할 땐 대출 회수, 2배, 3배 레버리지 금지, 급등주 따라잡기 금지, 이렇게만 신경 써도 마음 편하던데, 우리 민정님도 고수신데 그죠? 애매할 때는 대출 받아서 투자했던 거 회수를 하고 2배, 3배 레버리지 하지 않고 급등주 따라잡기 하지 말고 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이런 원칙이 있으시니까 제가 뭐 댓글 몇 번 딱 읽다가 민정님은 고수시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채슬리 랩을 갖고 있을 때는 채슬리 보유 주식을 파악하고 매매에도 참고를 했는데 랩을 해제하니 깝깝하네요. 우려했던 지뢰밭 일본 CPI를 무사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더 소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미국 영어에서는 물론 sir, 뭐 yes sir, 이렇게 yes ma'am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만 일단 뭐 타이거우즈랑 누구랑 my friend 하면서 그러잖아요. 보면 나이를 떠나서 my friend. 저는 아까 야자 평어 얘기도 나왔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 눈높이를 서로 함께 이렇게 같이 바라본다, 눈높이를 맞춘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때 겪었던 그 경험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아이들을 하고 뭐 축구하면서 아들 같은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이유가 항상 인격적으로 일단 대하거든요. 나는 뭐 내가 뭐 나이도 많이 먹었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아이들 대할 때도 항상 똑같은 인격체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 만나서 뭐 친구 하셔도 됩니다. 내년 말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이면 평생 받아주실 거죠. 네.
이게 요즘은 고객 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산 운용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요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서도 네이버나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종목도 편입하시나요? 저는 보수적인 성향이라 해당 회사에 자꾸 눈길이 가는데 주변 의견이 다들 부정적인데요 하셨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자금을 운용하다 보면 항상 시장 수익률하고 비교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든 펀드 매니저들은 이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아까 되게 힘들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힘든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 중심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종목들, 네이버든 삼성 에피스 홀딩스든 이런 주식들은 지금도 보면 굉장히 이 저평가돼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이 주식을 내가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도 되나? 그랬을 경우에 보면 우리 아이가 이 회사에 취직한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네이버에 취직한다는데 말리실 거예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취직한다고 말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외되어 있으니까 다들 주변에서 이제 말리고 투자하는 게 맞나.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왜 안 올라 하면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시죠.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취직한다고 했을 때 말릴 건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는 많이 빠져 있으니까 부정적이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한국인은 정의 민족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한국의 인스타그램 사용자 거의 1위로 알고 있는데 틀린 말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투와 시기하는 분들 중에 끝까지 잘 되시는 분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이 100억 벌었던 1000억 벌었던 축하해주고 묵묵히 자기 페이스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가시는 분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 태공 부장님이 또 좋은 댓글 달아주셨네요. 목표 전환형과 성과 보수형 차이는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른 걸까요? 목적 없는 목도는 그냥 성과 보수형으로 모두 두는 게 나을까요? 네, 맞습니다. 목표 전환형은 약간 게릴라 전략이잖아요. 딱 짱 보고 있다가 주도주 공략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목표 수익 달성하고 딱 팔고 나오는 거고, 성과 보수형은 그냥 1년, 2년 계속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됩니다. 쭉. 네, 저희가 현금이 필요할 때는 또 현금도 마련하고 하니까요. 질문 있습니다. 채슬리 일임할 때 한국과 미국 주식을 같이 투자할 경우 한국과 주식, 미국 비중을 각각 얼마나 가져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셨는데 저희가 알아서 펀드 앞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 거기 한국 40, 미국 40, 그다음에 중국 한 20 정도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고객이 선택을 못했을 때, 비중 선택을 못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일임이나 미국 일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했다가 22%또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분한테 먼저 확실한 저걸 가이던스를 받습니다. 나는 미국 주식 50%, 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그냥 미국 주식 여기서 뭐 1억, 2억은 미국 주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있을 때만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별주부전에서 퀀트에 대해 알려주셔서 조 부장님 퀀트 청기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게 됐는데 10개 종목을 어떤 비중으로 구성해서 담는 건지 이퀄 웨이트 동일 비중으로 들어갑니다. 네, 웜의 소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시세 차익의 주주 환원은 덤, 배당 효자된 반도체 조선주라고 돼 있는데, 자, 상장사 배당금이 70조 시대가 됐다고요? 야,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한 290조 좀 넘게 벌었는데 이제는 배당만 70조입니다. 배당만. 자, 여기서 삼성전자 닉스가 25조를 차지하는군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가 24년도에 코스피가 43조. 그래도 배당을 꽤 했다, 그죠? 그리고 50조. 근데 우리가 2,500조 시총일 때 2,500조에서 10%면 250조고 배당 수익률이 시총에 비해서는 한 2%밖에 안 됐던 거네요. 그죠? 코스닥이 2조 4천억, 3조 3천억이었다가 올해는 1조 5천억 이렇게 된다고 돼 있고요. 자, 국내 증시의 배당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오랜 기간 배당 확대를 이끌었던 은행, 보험 중심 금융주에 더해서 반도체와 조선 등 수출 대형주가 새로운 배당 주도주로 부상하면서인데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더해서 AI 중심의 실적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배당 성장 축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전자하이닉스의 25사업년도 기준 보통주 현금 배당 총액은 12조네요. 12조. 전체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사 배당의 22%를 차지하는데 26사업년도에는 두 기업의 배당 규모가 일제히 늘면서 비중도 한 36% 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요. 전체 상장사 배당 규모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반도체 대형주의 배당 증가 속도가 이를 웃도는 셈이고요.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실적 급증이 배당 확대 전망의 배경입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과 메모리 수급 불균형 장기화 등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이 예상되면서 배당 여력도 커졌다는 평가를 받는데 전자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주주환원 강화 기조 속에서 배당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조선, 해운 업종의 배당 확대 흐름도 눈에 띄고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현대 등이 배당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HMM 역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박 발주 증가와 고성과 효과로 실적이 급증하면서 배당 여력이 함께 확대된 결과이고 한국조선해양은 연간 현금 배당 1조 원 시대를 열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배당 강자였던 금융주의 상대적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흐름인데 상업은행이나 증권보험 등 금융업종의 배당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제조업 대형주의 배당 확대 속도가 이를 웃돌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융 섹터의 배당 규모가 24년도에 9조 5,800억 원에서 올해는 13조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배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대에서 오히려 18%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과거 은행 보험주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높은 배당 성량 덕에 대표적인 배당 투자처로 꼽혔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제조업 대형주들이 대규모 이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나서면서 배당 투자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장주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 그동안 투자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무배당 정책을 유지했던 기업들까지 잇따라 현금 배당에 나서고 있고요. 게임 대장주인 크래프톤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995억 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바이오 대표 성장주인 알테오젠도 198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알테오젠 같은 회사도 배당을 한다고요? 이는 성장 기업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 안정성이 확보되면 주주 환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시장 요구가 커진 역량이고 실제 최근 투자자들은 단순 성장성보다 성장성과 주주 환원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업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배당 확대의 흐름이 단기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과거 성장 중심 시장에서 주주 환원 병행 시장으로 이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이유이고요. 특히 정부의 기업 가치 제고 정책과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배당 확대 압력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배당 확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는데 주주 환원 확대 요구가 높아지는 동시에 미래 투자 재원과 임직원 보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도 증대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죠. 전자는 올해 대규모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이를 상당한 규모의 직원에게 나눠주기로 합의하면서 배당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DS 부문 직원에게 지급하는 이 특별 경영 성과급 수준의 배당에 대한 요구가 주주들로부터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주주에게도 대규모 배당을 하며 투자 재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서 전자경영진은 배당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올해 특별 배당을 통해서 높은 배당 성량을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고배당 상장사로 자리매김했고요. 지난 3월 주총에서 정규 배당에 대해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확정한 바 있죠. 올해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대규모 특별 배당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자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제시한 맥쿼리 정권은 삼성전자가 연말에 100조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고요. 100조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한다고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배당주라고 하면 은행주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AI 조선 산업재까지 범위가 크게 넓어졌고 한국 증시도 미국처럼 실적 성장과 주주 환원을 동시에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꼬박꼬박 돈 꼽치는 배당 ETF도 인기를 얻는다고 하는데 국내 증시의 배당 확대 흐름과 함께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이 인컴 투자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고요. 기업들의 배당금 증가로 배당 ETF의 분배율이 높아진 데다가 증시 변동성까지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국내 증시 기반 배당 ETF의 순자산 총액은 전날 기준으로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지난해 말에 6조 한 8천억 수준이었는데요. 5개월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고요. 2024년 말 1조 5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내 배당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상장사들이 일제히 배당 규모를 늘리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만 국내 배당 ETF 2개가 추가 상장되며 배당 ETF를 주목하는 투자자 선택지도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배당 ETF는 총 36개로 늘었다네요. 최근에는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전통적인 상품뿐만 아니라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맞춘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 테마형 상품, 월 분배형 커버드 콜 ETF 등 다양한 구조의 인컴형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배당 ETF 인기가 커진 가장 큰 배경으로는 상장사들의 배당 확대가 꼽히고 있고 최근 국내 기업이 배당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ETF 분배 재원도 함께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22일 기준 타임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는 최근 1년 분배율이 4.66%를 기록했고 코액트 배당 성장 액티브 ETF 역시 4.57%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서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중요해진 점도 배당 ETF의 인기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높은 분배율만 보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데 기초자산 주가가 하락을 하며 아무리 높은 분배금을 받아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품의 실제 수익 구조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서학개미 국장 돌아왔지만 원화값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투자액도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원화값은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이 1517.2원까지 떨어졌었고요. 25일. BIS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85.0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요?
2009년 3월이 그때 당시에 2008년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고 우리나라 시장의 환율 고점이 2009년 3월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560원 언저리. 자, 실질 실효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교육국의 통화와 물가 수준을 반영한 원화의 실질 구매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같은 원화 약세는 달러 수급 측면만 보면 이례적인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은 90억 5,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4% 감소했습니다. 국내 증시 강세와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이 리아, 세제 혜택 등의 영향으로 해외 주식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결과로 풀이가 되고, 그럼에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 외환당국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와 역외 투기적 거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외환당국은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이른바 서학개미 자금을 원화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잠깐만, 밑에 지금 단독 기사가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 5월 21일 나왔던 기사이군요. 국민연금 국내 주식 보유 한도 5%포인트 높여서 최대 24.9. 원래 19.9면 네, 이게 최대 한도였는데 이걸 올려준 거다, 그죠? 왜냐하면 목표치가 14.9고 여기서 19.9로 올려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략 배분 또 할 수 있게끔. 네, 요거는 지난 21일 기사입니다. 근데 저게 팔아야 될 때는 좀 팔아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바닥에서 제가 왜 국민연금이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 목표 비중 있잖아요. 아니 14.9인데 12.6인가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왜 안 사냐는 거죠. 작년 4월 달에도 그랬고. 그런 것처럼 또 정해놓고 여기다가 5% 더해서 19.9%까지 보유할 수 있으면 또 팔아야 될 때는 또 팔아줘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 기사가 지금은 메인 기사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국내 경쟁, 무역 압박 피하자, 중국 업체들 소비재 회사 쇼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중국 기업들이 해외 소비재 브랜드 인수에 나서고 있는데 자국 내 경쟁이 심해지면서 외국 기업을 인수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중국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쉬인은 미국 패션 기업 에버레인을 1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에버레인 지분 과반은 LVMH 그룹 계열 사모펀드인 L 캐터턴이 2020년부터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모펀드가 다시 매각하는 거라고 합니다. 알프레드 창 에버레인 CEO는 쉬인에 인수된 후에도 브랜드는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랜 브랜드의 가치, 지속 가능성의 약속, 탁월한 품질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은 최근 들어서 전방위적으로 해외 소비재 기업을 사들이고 있는데, 중국의 글로벌 스포츠 의류 업체인 이 안타 스포츠는 불과 몇 달 전에 15억 유로, 2조 6천억 정도를 들여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퓨마 지분 29%를 인수했군요. 또 안타는 독일 아웃도어 브랜드 잭 wolfskin을 인수했고 중국 내 필라 브랜드 사업권도 갖고 있습니다. 네슬레는 지난달 미국 커피 브랜드 블루 버틀 커피의 지분 과반을 중국 내 수만 개 매장을 보유한 저가 커피 체인인 이 루이싱 커피의 최대 주주인 센투리온 캐피탈에 매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자,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 기업들의 이 해외 인수합병에 대한 열망은 수년간 이어진 국내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더 커졌다고 설명했고요. 중국에서는 올해 1분기 해외 소비재 분야 M&A 규모는 24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3조 한 6천억. 이
중 거의 전부가 유럽과 북미에서 이루어졌고 소비재 부문은 중국 투자에 상대적으로 개방된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입지를 다진 해외 브랜드를 인수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을 구축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탑10 실적 주가 보니 전자, 닉스 아직도 가성비 있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성장성과 가치 대해부. 프로가 그것밖에 못하냐.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다. 사상 유례 없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맞아서 급등세를 연출하는 국내 주식시장 뒷얘기인데 수백 개 종목을 분석하고 현장 발품을 팔아서 종목을 고른 펀드 매니저들이 초보 개인 투자자들에게 연전연패 중이다. 개인들이 무장한 삼성전자와 코스피 200 관련 ETF가 막강한 화력을 뽐내고 있어서인데 매니저들의 정교한 주식 포트폴리오는 코스피 200을 쫓는 ETF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26년 들어서 지금 80% 급등했고 오늘까지 하면 거의 90% 올랐어요. 90% 넘게 올랐습니다. 한때 8,000을 찍기도 했고 엔비디아가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에 HBM을 마구 먹어치우는 하마인데 엔비디아가 매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갈아치울수록 전자와 닉스의 납품 물량도 그만큼 늘어나고 주가는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AI 제왕 엔비디아의 부하들은 전자 닉스 외에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GPU를 실제 만들어주는 대만의 이 TSMC, 그런 TSMC에다가 반도체 장비를 파는 네덜란드의 ASML, 지금은 경쟁자지만 시장이 커질수록 함께 성장하는 이 브로드컴이나 AMD, 그리고 GPU끼리 소통을 잘 시켜주는 마벨, AI로 인해서 CPU 수요가 늘어난 인텔, 가장 후방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램 리서치까지 모두 한 가족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반도체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기준 탑10 기업들이고요. 분산 투자자라면 10곳이 두루 포함된 ETF를 수익률 게임에서 제대로 승부를 보려면 특정 종목을 선정해야 하는데 다만 실적 대비 주가를 따져 저평가된 종목을 고른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탑10을 이 팹리스, 파운드리, D램 장비와 이들 사업을 모두 하는 종합반도체, IDM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그 유명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마벨이 이 팹리스 업체이고 TSMC는 유일하게 파운드리 업체로 구분되는데 전자와 인텔이 도전자입니다. TSM의 램 리서치가 장비 회사이며 전자와 인텔은 각각 국가를 대표하는 IDM 종합반도체 회사입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 HBM에서 독점주이며 D램 회사로 분류가 되고요. GPU, 엔비디아의 GPU 하나에 HBM이 6개에서 8개 스택씩 탑재가 되는데 엔비디아의 역대급 실적은 HBM의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AI 시장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HBM3E이고요.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시리즈를 비롯해서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이 이 제품을 주로 씁니다. 하이닉스는 이 제품 점유율이 71%에 달하고 전자와 미국 마이크론은 각각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ASML과 램 리서치는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칩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를 독점 공급하는 상장사입니다. AI 시장이 폭발해도 각 상장사의 실적과 주가가 폭등하는 시기는 다르는데 PER, PBR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대비 시총을 나타내는 PFCF 등으로 주가 저평가 여부를 보는데 매출 증가율과 매출 총이익률을 통해서 성장 속도를 가늠하고 배당 수익률은 주주하는 지표로 쓰이게 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빠르고 제대로 실속을 챙긴 상장사는 하이닉스이고요. 2026년 1분기에 매출 52조 6천억 원으로 25년 1분기 대비해서 198% 폭증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무려 79.3%나 되고요. 마진율은 제품 자체의 수익성을 뜻하는데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의 위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엔비디아의 마진율도 지난 1분기에 74.9였는데 하이닉스가 79.3이네.
엔비디아는 이러면 2026년 하반기에 차세대 AI 칩, 이 베라 루빈 시리즈를 내놓습니다. 올 하반기에. 여기에는 HBM4가 장착이 되는데 하이닉스는 물론 전자, 마이크론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고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기존 점유율 1등을 사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6년 말 예상 PER 기준으로도 하이닉스가 지금 6.87배입니다. 네, 이 밑에 지금 자료가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쭉 얘기해 주니까 진짜 대해부를 해주는 기사이네 보니까. 중요해서 좀 더 읽을게요. 네, 중요하니까. PBR 기준으로는 전자와 인텔처럼 공장 등 많은 자산과 설비가 있는 IDM들의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데 그러나 PBR은 주가 상승 가능성을 내다보는 지표라기보다 주가 저점을 알려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PBR이 지금은 역사적 고점 수준에 있고 전자의 경우 PBR 3배를 주가 고점으로 판단해 왔는데 현재 3.5배를 지나가 거품 가능성도 있다고 한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탑10 중에서 마진율이 60% 이상인 상장사는 5군데이고요. 이들 모두 시총상위 5곳인데 마진율이 장기적으로는 주가 수준을 결정한다는 논리에 들어맞는데 이 중 전자만이 유일한 IDM이고 IDM은 항상 막대한 설비 투자와 많은 인건비에 시달립니다. 노조 리스크도 여전하고 그럼에도 전자는 마진율 61.2%를 기록을 했고요. 분기 매출 성장률도 69%를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 기준으로 60, 매출 성장 60, 그리고 이익 성장 60, 이 60에 클럽에 가입한 곳은 전자와 엔비디아 등 세 곳만 초대됐다고. 자, 각사의 예상 실적 가이던스를 분석해 보니까 이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 기준으로 주가가 가장 저렴한 상장사는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현재 시총으로 올해 예상 프리 캐시 플로우를 나눠서 계산한 지표 PFCF를 통해서이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PFCF가 27배. 이네요. 기본적으로 캐펙스 부담이 적은 엔비디아가 AI 사업의 주춧돌인 GPU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가 40배, 삼성전자가 43배라네요. 주가 시총 대비 프리캐시 플로우 대비 시총이 삼성전자 닉스의 PFCF가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어서 미국 상장사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미국 기업들의 가이던스 발표는 주가 변동성을 낮추는 긍정적인 요소이고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국내 시장과 달리 미국 시장은 분기마다 경영진이 향후 실적 전망을 수치로 제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탑10 중에서 AMD와 인텔은 배당을 주지 않고요. 반도체처럼 고속성장 기업들은 주로 R&D나 캐펙스에 돈을 쓰느라 배당 등 주조하는 책이 적은 편입니다. 그나마 TSMC의 배당 수익률이 5월 21일 기준으로 1.12%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삼전 닉스 2배 투자 시대 어느 운용사 걸 담아볼까? 드디어 내일입니다. 27일 전자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 첫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가 열리는데 해외로 빠져나갔던 삼전 닉스 2배 투자 수요를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상품인데 당초에는 상품 구조가 비슷해서 운용사 간 차별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총 보수 격차가 최대 3에서 5배까지 벌어지면서 초기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상장하는 상품은 전자, 닉스의 일일 수익률을 각각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입니다. 삼성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 KB자산, 신한자산운용, 한투, 하나, 키움, 한화 등 8개 운용사가 총 16개 상품을 동시에 출시합니다. 업계에서는 거래량과 유동성 경쟁력이 승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레버리지 ETF는 호가 안정성과 거래량이 중요한 만큼
점유율 상위 운용사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고요. 중소형 운용사들은 선물형으로 차별화에 나섰는데 키움이랑 하나운용은 현물 대신 선물 기반으로 이 레버리지 ETF를 출시를 합니다. 선물형은 증거금만으로 레버리지 구조를 만들 수 있어서 자금 운용 효율성이 높죠. 키움증권은 월 배당 전략도 도입을 했는데 잔여 현금을 채권 등에 투자해서 월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고요. 단기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일부 장기 투자 수요까지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총보수의 경우 운용사 간 치열한 경쟁 끝에 연 0.09% 수준으로 수렴을 했고요. 삼성운용은 0.29, 신한이 0.1, 키움은 0.25%의 상품만 기존 보수를 유지해서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운용사들이 스스로 경쟁에 사활을 건 것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구조상 상품 차별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 미래에셋이 연 0.0901%를 제시하면서 가장 먼저 최저 보수 전략을 내세웠고요. 이후 한투, KB운용, 하나운용 등이 총보수를 잇따라 인하하면서 동일한 비중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인버서 상품은 레버리지와 달리 종목별 한 개씩만 출시가 돼서 보수가 높은 편인데 하나운용은 전자선물 인버스 ETF의 0.49%라는 가장 높은 보수를 책정하면서 개인이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일별 계산 시에는 보수 차이는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시에 기간 수익률이 아니라 일일 수익률 2배를 추종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유영주 미래에셋 자산운용 매니저는 기초자산이 횡보를 하며 레버리지 상품의 변동성 잠식이 심해집니다. 기초자산이 회복을 해도 레버리지 상품 수익률은 회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5일 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이 손익이 증폭되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냈고요. 국내 주식 제한 가격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인 점을 감안하며 정방향 2배 상품은 이론적으로 하루 만에 최대 60%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할 경우에는 누적 수익률이 기초자산 변동률의 단순 2배와는 달라지는 음의 복리 효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20% 하락한 뒤에 다시 20% 상승을 하면 일반 상품은 4% 손실을 보지만 이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률이 16%로 커집니다. 아직까지도 2배짜리, 3배짜리, 미국의 코르 3배짜리 그게 주식을 3배를 사놓고 있다라고 잘못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레버리지는 어제 종가보다 오늘 1% 올라갔으면 2%, 2% 빠졌으면 4% 빠지게끔 그렇게 정확하게 일일 변동폭을 전일 대비 2배가 오르다 내리도록 설계한 게 레버리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수익이 급격하게 녹아내립니다. 그 점 감안하셔가지고 슬기롭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워맨신박 업로드가 너무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고 슬기로운 투자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